문제고요. 신출한 차례 살펴봐야 하는데 437번째 학습 문편이요. 소리 음자하고 부를 소자를 쓰는 글자죠. 풍요 이름 소자예요. 풍요 이름 소. 두 개의 다수로 나눠진데 하나는 소리 음자고요. 하나는 부를 소자예요. 부를 소자. 소리 음자 그동안 많이 얘기했죠. 입과 혀가 있고 혀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이 갈등력이 추가되면서 입속에 소리가 담겨 있음을 나타내서 이루어진 글자가 소리 음자가 됐다고 했죠. 자, 여기 이 형태에서 정의화된 글자는 말씀 음자고요. 요걸 생략한 형태에서 이루어진 글자는 혀설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글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얘기해보고요. 자, 부를 소자를 설명해야 되는데 부를 소자가 형성자 있고 두 개의 자수로 이루어졌어요. 칼도자 형태하고 이꼬자가 들었는데 이게 형성자 있고 해자일 거예요. 우리 선생님한테 그거부터 먼저 보면 그냥 자기네들 그대로 바뀌면 상관없어요. 그럼 선생님 이게 해자일까요? 형성자일까요? 부를 소자가 아닙니까? 예. 저는 저 해자로 봅니다. 예. 자, 우리 선생님 옷 견해하고 저도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 글자가 칼도자일까요? 칼도자가 아닐까요? 칼도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칼도자가 아니야. 이거 입구자. 사실은 있죠. 제가 아까 하면서 문자 공부를 혼자 했다고 했고 혼자 하면서 여러 자료를 참고했는데 그 여러 자료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설문회자일 거 아니에요? 설문회자에서는 종구, 도성 이렇게 풀렸어요. 이 풀이는 뭐예요? 곧 형성자라는 얘기야. 이 입구자가 뜻의 역할을 하고 칼도자가 의미 역할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칼도자가 도가 소가 되면서 입으로 부른다고 해서 부를 소자가 됐다 그렇게 설명하면 깔끔하게 설명이 되어져요 사실은. 예전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근데 제가 구글을 통해서 일본어나 중국 자료를 많은 자료를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우연히 공부를 하다가 이 글자를 보니까 이 글자 이체자가 있어요. 이체자가 이렇게 써있대요. 또 길게 빼줘야 되나? 저도 안 써보는 글자라서 이렇게 써야 돼요. 복잡하죠? 복잡한데 어려울 것은 없어요. 아주 복잡해도 우리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 같으면은 이 글자가 일단 하나, 둘, 셋, 네 개의 자수로 이렇게 있다고 봐야 되는데 바로 손맛자를 거자가 오고요. 그 다음에 발소자 오고요. 그 다음에 술병 관련된 다교자 오고 그런 명자죠. 이건 그릇이고 이건 술이고 이건 두 손이요. 그죠? 오른손 같은 두 손. 두 손으로 지금 이걸 그대로 풀면 그게 술이고 그릇에 담긴 술이고 그걸 두 손으로 어떻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네. 우리 앞에서 비수비자가 숟가락 형태라고 했는데 옛날 글자 가운데 이렇게 표현된 이 글자에서 나온 글자가 구기잡자거든요. 이게 구기잡자인데 바로 요 형태의 숟가락이나 구기 같은 걸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표현된 형태를 반대쪽으로 돌린 형태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반대쪽.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반대쪽으로 되면. 그러니까 요 형태의 반대가 바로 이거
요거 각도를 갖다가 이게 뒤집었다고 생각이 돼. 뒤집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술프는 국자 같은 걸 갖다 피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술과 관련돼서 그릇 속에 담긴 술을 갖다가 이게 술프는 구기 같은 것으로 이게 술잔 같은 데 담는 그릇에다 담는 거예요 지금. 술잔. 근데 두 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칼도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칼도자가 아니고 이게 이제 술 푸는 그릇 같은 걸 갖다가 국자 같은 걸 피우는 거죠 이게 사실은. 숟가락이 음식을 담는 것처럼. 그리고 이건 그릇으로 봐야 돼. 이게 입이 아니고 그릇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릇 기자 있죠. 그릇 기자. 그릇 기자의 네모난 형태 그걸로 봐야 돼.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이국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국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까 설명 잘못했네. 칼도자도 아니고 이국자도 아니야. 이것은 반대로 돌리고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술을 푸는 도구고 이건 술이 담기는 그릇이고 그 행위를 갖다가 두 손으로 하고 있고 그게 사용된 게 원래 큰 그릇에 담긴 술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술을 먹기 위해서 지금 부른다는 의미가 생겨난 것 뿐이지 칼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교육받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설문의 개념을 쫓아가지고 도가 소가 되면서 입으로 부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내가 더 타당성이 있어요. 그 글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요게 내가 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요. 요 개를 쫓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불을 소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이제 의미역하는 그래서 새롭게 이 글자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의미역 글자를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요 글자가 의미역하는 글자로서 알아둬야 될 글자가 바로 이율소자가 있고요. 소는 소인데 실로 이었다고 해서 이율소자인데 소개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늪소자가 있네요. 물이 폭포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 밑에가 이렇게 몸 파이고 그게 이제 깊은 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늪소자. 여름에 거기 조심해야겠죠. 여름에 계곡 찾아가고 그러는데 폭포 떨어지 우무파인데 조심하는데 그렇게 깊게 파여 있으면은 용이 산다고 봐서 그런 폭포를 흔히 용소라고 그러는데 용소 그러는데 그때 쓰이는 거죠. 소택지 뭐 이럴 때 쓰이는 거죠. 늪이라는 게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밝을 소자가 있네요. 날일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소는 소인데 해가 달라붙어가지고 해가 비춰도 밝다고 해서 밝은 소자인데 소상어계라면 할 때 쓰는 소자예요. 소상어계. 제가 하는 거는 기억하는 건 소양강도 이 글자를 쓰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 정확한지 다시 찾아봐야겠지만요. 요 소자는 다시 연화발이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러면 소가 조로 바뀌면서 연화발이 불화자가 바뀐 글자 아니에요? 네. 불빛을 비친다고 해서 빛을 조자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알릴 조자인데요. 조서를 썼다 이게 임금이 조서를 내렸다 할 때 쓴 조자예요. 왕이 글을 써서 백성들한테 알리는 문서를 갖다가 조칙이라고도 하고 그때 쓰는 조자예요. 그 다음에 음이 바뀌어가지고 초가 있는데 손이 달라붙으면은 손으로 부른다고 해서 초대장할 때 쓰이는 초인종할 때 쓰이는 불을 초자를 내려요. 불을 초자. 초로 쓰이는 글자. 그 다음에 뛰어넘을 초자가 있고 달려서 뛰어넘어요. 초월을 때 쓰이는 글자예요. 뛰어넘을 초자. 초가 한번 할 때 쓰이는 글자. 초월. 그 다음에 잘 쓰이는 말은 단비 초자들 있는 글자들 있네. 단비 초자.
당비 가죽을 갖다가 초피라고 그래. 초피. 자, 이런 데서 불소자가 음역하는데 여기서도요. 소는 소인데 소리음자가 음악 관련인데 음악을 갖다가 옛날에 음악을 갖다가 풍류하고 있어. 풍류학자. 음악의 학자가 풍류학자 아니에요. 풍류학자. 그 풍류 여러 풍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풍류 이름 소자. 여러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무 이름 뭐 나무 이름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사람 이름 무슨 사람 이름 뭐 이런 글자가 있는 것처럼요. 자, 풍류 이름 소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또자가 나오는데 또자 그동안에 많이 설명을 했어요. 많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사람 손이라고 생각해야 돼. 사람이 두 손이 원래 진림인간이 되기 전에 땅을 짚었단 말이에요. 우리 두 손과 두 발을 갖다가 표현할 때에 거기 사족이라고 하는데 근데 손을 발족자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두 손과 두 발을 묶었다 사족을 묶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족. 그럼 사족에는 손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도 원래는 발이었던 거죠. 근데 직립으로 이제 손이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지니까 자유로운 손을 사용해서 도구를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해서 자극된 것이 뇌로 전달되면서 뇌가 발달되면서 고동동물 마무리 영장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손은 겉으로 들어가 있는 뇌나 마찬가지 뇌의 일부야. 지금 손을 갖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다 뇌가 시켜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뇌가. 그래서 손을 갖다가 제2의 뇌라고도 해요. 제2의 뇌. 제2의 뇌고 사람의 몸의 뼈가 어른 같은 경우는 몇 개로 알려져 있어요? 206개로 알려져 있어요. 206개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손바닥 안에 손목 안에 이 조그만 범위에 27개의 뼈가 들어있어요. 두 손이니까 더하면은 몇 개예요? 54개가 되겠죠. 54개였는데 두 손바닥 안에 들어가 있는 뼈가 면적이 얼마 안 되지만은 신체의 4분의 1이 넘어요. 뼈가 많다는 것은 움직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맞붙인 사람이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원숭이나 고릴라도 직립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손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걔들이 이렇게 못 움직이니까요. 이렇게 못 따요. 우리 선생님 이거 해보세요. 이거 안다 하면 사람 탈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 되는데. 자, 그 손을 이용해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문명 발전이면서 사람이 문자를 쓰고 있는데 그 문자에서 손 관련된 글자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썼던 이것도 손이잖아요. 지금 손 이것도 지금 또자 배용된 형태 지금 이것도 내냐 이거 대표님 그 손을 반복해서 이 손 가운데서 오른손이에요. 네. 예, 그래서 반복에 쓴다고 하면서 반복과 관련된 또자예요. 또자. 일배 우일배 한 잔 또 한 잔을 때 쓰는 우자예요. 일일신 우일신을 때 쓰는 우자. 자 그리고 요 글자와 관련돼서 쓰이는 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글자들은 이렇게 쓰여진 글자 또는 이렇게 쓰여지는 글자 이게 또 글자가 이게 두 번이나 있네. 이게 오늘날 어떻게 돼요? 오른손이 여기서 정리된 거 이 글자인데 그 고기 덩어리가 있는데 이렇게 안 쓰이고 어떻게 돼요? 오늘날 이렇게 빵빵 이렇게 쓰이고 있죠? 네. 같은 글자 이거. 여기서 음역하면서 유가 되면서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을 글자가 되고 이것은 두 손을 마주오고 있는 것은 오른손 두 개가 있다는 건 사람이 오른손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 손가락이 좀 많거나 적을 수는 있어도 두 손을 함께 한다는 얘기고 그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버지니까 버글자 되죠. 이런 글자에서 이미 앞에서 배웠는데 이 글자가 있을 글자가 12번째예요. 12번째 이미 배웠고 이것은 이 글자는 56번째의 학습목표로 이미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관련된 글자를 좀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문장인데. 문장이에요? 예. 그럼 문장풀이를 좀 간단히 하고요. 문장을 근데
읽어보면요, 이 스승님께서 수학이라는 것을 일러서 지극히 아름답고 또 지극히 착하다고 하셨고, 무학을 일러 지극히 아름다우나 지극히 착하지는 못하다고 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그 표를 보면 공자가 수학과 무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악이 참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 자세하게 깊게를 모르고요. 문장 그대로만 풀어보는데, 자 스승님께서 일렀어요. 이를 자 자위소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진미유라고 그랬는데, 진짜가 지극하다 그런 뜻으로 풀이돼요. 그 다음에 미자는 아름답다고요. 지극히 아름답다 이거죠. 또 지극히 착하다 이거죠.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풀이했어요. 근데 무학이 뭔지는 잘 모르겠죠. 무학이 네. 무학과 관련돼 가지고 뭐 자세한 그 내용을 갖다가요 뭐 공부를 한 바가 없어서 무학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요. 여기 무는 무학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무학에 대해서 이를 때는 지극히 아름답기는 하나 아닐 미자 썼어요. 하진 못한다 이거죠. 지극히 아름답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8일편 제25장의 문장풀이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8일편 제26장의 신출한 자가 바로 너그러울 관자네요. 너그러울 관자도 살펴본데, 이게 너그러울 관자 갖다가 책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날 인쇄매체를 통해서 나온 글자들이 잘못된 글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동안에 누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쓰려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요. 이거 이게 이어 붙이면 안 돼. 이렇게 한획으로 이어서 쓰면 안 돼요. 한획으로 이어서 쓰면 안 되고 바로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지. 이게 비록 책에는 이렇게 나왔어도 교육 현장에서 만약에 가르치게 되면 이 정자가 이거다라는 걸 딱 써보고요. 그 정자를 통해서 설명을 일단 해보는데요. 정자를 통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설명이 끝나고 나서, 그런데 이렇게 책에서는 못처럼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 뭐 이렇게 한마디 더 얘기했죠. 뭐 현실을 인정해야 되니까요. 자, 근데 정확하게 이 글자인데 그 글자를 보니까 예, 진면자가 달라붙었네요. 진모에서 나온 진면자. 자,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뜻이요. 우리 책에는 뿌리 가는 사냥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뿌리 가는 사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뿌리 가는 염소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래요? 옛날에는 중국에서는 염소, 우리나라에서는 염소를 중국에서 사냥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냥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염소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양념자를 할 때 설명을 했잖아요. 원래 양이 염소를 뜻한 글자 있다니까. 근데 서양에서 면양이 들어오면서 면양을 뜻한 데다가 써버리니까 중국에서는 염소를 갖다가 염소는 어떻게 해요? 사냥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는 염소라고 부르고, 우리는 양을 그냥 면양으로 치고 달리 염소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데 염소를 사냥이라고도 하는 흔적들이 남아있죠. 그게 뭐라고 있어요? 염소젓, 사냥류가 염소젓이잖아요. 자, 그래서 책에 따라서 사냥이 되기도 염소가 되기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글자의 요 윗부분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요 글자는 뭐이냐면요, 이 뭐 쌍상토관이라고 하는데 명쾌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 책에 소전의 형태는 그냥 내냐 그 형태로 되어 있네요. 소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글자는 요 글자의 변형이에요. 이 글자의 변형. 이게 지금 염소가 원래는 양이었다고 했잖아요. 양. 네. 양양자 고문자도 보면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표현됐잖아. 그러죠? 네.
거기에 요것이 이거 지금 이거 양뿔개라는 글자예요. 양뿔개. 이거 하나의 문자예요. 양뿔개. 그 양뿔개자에 개자에서 요 해보고 요해 이렇게 된 걸 갖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소재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그 형태에서 요 형태가 이렇게 바뀐 것일 뿐이야 지금 이 형태. 이게 양양자인데 그게 양뿔이에요 양뿔. 그 다음에 이게 눈목자가 아니고 얼굴 부위라고 생각하고 앞다리로 이어진 부분이가 뒷다리로 이어진 거 꼬리 부분이야 지금. 이해는 오죠? 네. 근데 여기에 특징이 이 글자는 여기에 특징이 둬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그 뿔이 가는 사냥을 뜻한다 이게 사냥. 염소를 뜻한다 이게. 자, 그 환자가요. 뿌리 가는 사냥한 염소 한자가 여기서 관이 되면서 진면자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넓은 집, 큰 집처럼 마음이 크다 이거예요. 바다가 큰 것이 왜 크다고 했어요? 가장 낮은 데 있으면서 청탁을 보는 거 다 바다예요. 좋고 그러면 이게 넓은 마음을 가지면은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도 넓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관대하다 이거죠. 이 관용을 베풀다고 할 때 쓰는 글자. 자, 그런데 요 글자 한 글자만 후근하니까요. 마침 오늘부터 또 어떻게 스피드 있게 수업이 신초일자가 많지 않아가지고요. 스피드 있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또 교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막바로 또 문장 풀이는데 제가 문장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 보는데요. 작께서 말씀하셨다. 위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으면 예를 행하면서 공경하지 않으면 상에 임하여 슬퍼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써 그를 보겠는가 했는데 공자가 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자가 예에 대해서요. 자, 문장을 들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자왈 작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상이요 위에 있다 이거죠. 위에 거하면서 불구하냐 너그럽지 못한다 이거예요. 너그럽지 않으면은 이 위에 예를 행한다 이거예요. 위 행하다 위 예를 행하면서 공경치 않으면 공경하지 않으며 위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으며 예를 행하면서 공경치 않으며 임상 상에 임해서요 죽음에 임해서요 슬퍼하지 않는다면 불에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이 무엇으로써 보겠는가 이거예요. 그것을 보겠는가 그를 보겠는가 이거. 자, 풀이 그대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8.1편 또 제26장이 해당되는 풀을 끝내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2인편이 나왔네요. 자, 또 새로 편명으로 들어가야네요. 새로운 편명. 자, 2인편이 그 2자 학습 목표가 몇 번이죠? 440번째. 440번째. 자, 마을 이자. 마을 이자를 앞에서 한번 언급했는지 살펴보니까요. 언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 좀 더 시간을 들여서요. 좀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마을 이자를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이게 부수자지만은 두 개의 자소죠. 하나는 밭전자, 하나는 헛불자. 밭전자와 관련돼서 만약에 한자를 처음 배우신 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게
사실 처음에는 밭이 아니고 모든 농토예요. 농사를 지은 땅 모든 농토. 그러니까 거기에는 논밭이 다 포함되는 거죠. 논밭이 다. 근데 이제 중국은 그래서 오늘날 논밭을 다 뜻해요. 여기 밭전자가.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지금 상황이 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이 논농사가 발달됐다니까요. 왜 농농사가 발달이냐? 화강이 많고 화강에 부스러기가 흙을 기르고 있는데 비가 와도 물이 잘 고여요. 그러니까 물을 고인 상태에서 농사를 짓기 쉬우니까 논농사가 발달돼 있어 우리나라는. 논농사를 발달되니까 논에 대한 특별한 글자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써. 그게 국자인데 그게 물숫자를 붙여서 이게 논을 뜻하고 이건 기존에 갖고 있는 논밭에서 밭만을 뜻하는 글자로 오늘날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밭전 하고 있는 것 뿐이고 일본은 화산으로 이루어진 섬이잖아요. 화산이 이루어진 섬은 현무암이 왔고 현무암은 기공들이 많아가지고 물이 오면 어떻게 돼? 물이 싹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방농사가 발달되기 때문에 밭과 관련되는 글자를 만드는데 이게 밭을 만들 때 화전을 냈어요. 일본 사람들. 옛날 일본이랑 우리랑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일본은 불화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요. 새롭게 반만을 뜻하는 글자가 되고 전자는 외려 논의 뜻으로 쓰고 있어. 우리하고 달리. 아전인수. 그렇죠. 그래서 아전인수라는 말이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어. 아전인수. 여기 내 논에 물들이는데 논을 이 글자가 논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농토를 뜻하는 글자란 거 알아두고 그다음에 이거 흑도자는 이제 흑덩이 형태에서 나온 글자라는 거 이미 앞에서 설명했죠. 이 농사를 지는데 밭인데 흙으로 이루어진 농토인 거죠. 그러니까 흙으로 이루어진 농토를 갖다 펴내고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사람이 농사를 짓고 이거 사람들이 옛날 모여 사는데 그 말을 뜻하는 글자예요.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갖다가 펴는 글자다 이거죠. 독립을 뜻하는 글자. 그 마을 대표하는 사람이 2장이죠. 이제 고구마에서 앞에 나오니까 이요. 자, 어려울 것이 없는 글자고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구슬옥자의 원래 형태가 달라붙으면은 옥을 다듬는 상황 관련돼서 리는인데 옥을 다듬다고 해서 다스릴 글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습자하고 합쳐진다. 오습자가 달라붙으면 음역 글자를 가운데다 집어있죠. 그래서 리는인데 옷속 관련돼서 속리자예요. 오드자를 갖다가 따로 변으로 쓰이면 오드변으로 바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암암리 표리부동을 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잉어리자. 잉어리자. 잉어리자인데요. 원래 잉어가 이제 리어였어요. 리어. 잉어가 리어에다가 우리말에서는 리승말하지 않고 이승말하니까 이어가 됐다가 비음이 추가되면서 오늘날 잉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어의 온말이 이어죠. 이어. 잉어리자. 자, 그런데 그 외에도요. 마을 일자가 음역하는 글자도 기억을 해야 될 글자가 물이 달라지면요. 바다에서 거리를 측정할 때 해일이라고 하거든요. 해일 일자. 근데 그냥 마을 일자를 쓰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쓰려면 해일 일자를 쓰죠. 해일 일자가 있고 또 아주 복잡한 글자가 있어요. 어렵고 복잡한 글자. 그 글자가 어떤 글자냐면 다스릴 일자예요. 다스릴 일자. 앞에 글자도 다스리지만 이것은 이제 이건 옥을 다스린 거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여진 글자. 다스리다보다는 작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거 어디 쓰이냐면은 호리지차. 아주 조그만 차이를 나타내고 또 어디 쓰이냐면은 야구에서 타자의 타율 같은 거 계산할 때 할푼리 그런다는 거예요. 할푼리 할 때 쓰는 리자예요. 매달, 몇 푼, 몇 리 뭐 할 때 쓰는 리자. 그러니까 이게 작다는 단위인데 이게 할이라는 게 10분의 1이야. 3할 4푼 5리 그러면은 할이라는 것은 10분의 1을 말하는 거이고 푼은 분이야. 원래 분. 돈 한 푼 없다고 할 때 쓰는 푼도 이 분이 구구마돼가지고 푼으로 익힌 것뿐이야. 할은 나무를 할자고 네. 할푼 리 지금 리자는 이거예요. 이거 줄여가지고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그냥 복잡한 리가 이렇게. 네. 호리지차 할푼 리 할 때 쓰는 리자인데 그 호리차 같은 경우는 알아두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리자가 어떻게 나눠지는데 그럼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 오늘날 쓰여진 자형을 보면 안일미자하고 등그럴 문이 달라붙고 언덕한자가 달라붙고 그 다음에 마을리자가 달라붙었잖아요. 이게 고문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요 글자를 분석해 보면은 요 글자하고 마을리자 음역글자인 마을리자로 나눠지는데 요 글자가 바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이 글자인지 이런 짐작이 되죠. 이렇게 큰 이게 뭐이겠어요 이게? 이게 반대로 이거 곡물이잖아요. 곡물 관련된 곡물에 이삭이 늘어져 있고 가지가 있고 줄과 뿌리가 있고 그다음에 손에 도구를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오늘날 언덕한도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모서리 된 부분이 이렇게 뭔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왼손 손으로도 되어 있고 이 손으로도 되어 있지만 요 형태가 더 많아요. 이렇게 이게 뭘 나타내냐? 이게 모서리가 어떤 받침대를 갖다가 폈다고 생각해요. 언덕이 아니야. 받침대나 아니면 손이야 손. 받침대 위에 곡물을 놓고 도구를 대서 그 알갱이 같은 걸 부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자. 그게 그래서 이게 쪼개를 있자 쪼개를 있자. 자 이게 쪼개다의 뜻이 나온 거예요. 쪼개는 상황과 관련돼서 다스린 거야. 이 다스려서 쪼개는 거니까. 근데 쪼개는 것이 뭐야 작잖아. 이게 작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호리 차이 리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릴 것도 없어. 근데 후대로 오면서 간략하게 되면서 요해 반드 펼치고 여기 가지 되는 부분 반드 펼치고 뿌리 반드 펼치고 이삭 부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반드 지는데 아니미차처럼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은 안 되겠구나. 요걸 이렇게 아니미차처럼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지금. 이삭을 반드시 펼쳤다고 생각하겠네 그러면. 이게 아니미자가 나무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손에 도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받침대라든지 손으로 표현된 형태를 줄여서 이렇게 표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글자에다가 음역 글자를 덧붙인 글자가 다스릴 리자. 자 이해가 가시죠? 네. 자 다스릴 리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이 다스릴 리자뿐만 아니라 근데 또 음역 글자가 또 남았어. 음역 글자가 또 나왔는데 니을자가 설음이야 설음 설단음 혀끝에서 발음돼요 니을. 혀끝이 조미치요 입에서 발음될 때 혀끝이 닿는 부분이 이 아니면 입술이에요 입술. 조미치가 비슷한 게 설음에 조미치가 비슷한 게 순음이야 순음은 미음하고 리을 뭐 디귿 티귿 이런 것들이 미음, 비읍, 피읍으로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요 글자가 이렇게 미음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글자들이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증명을 못 하는데 이 글자가 어떤 뭘 표현하는 글자예요? 버리를 표현하는 글자인데 오다란 뜻으로 쓰이죠? 이 글자고 이 글자가 자원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돼요. 이거 레고 이거 맥이니까 음이 서로 관련이 없어서 이게 서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레가 매가 되고 입술과 기역자를 붙인 것 뿐이야. 서로 음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명령하다는 뜻을 나타내 명령할 영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뜻을 좀 더 분명해서 다시 입을 한번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써서 뜻이 똑같잖아요. 그 명이고 명인 것이 이게 같은 음이 같은 거야 원래 지금. 같은 뜻 나온 거야 지금. 니을자가 미음자로 음이 변화된 경우가 매국 있어요. 그러면 리도 어떻게 돼요? 미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미로만 쓰였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또 음이 한번 더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매까지 왔어. 매. 흙에다 묻은다고 해서 묻을매자. 매몰됐다. 매장됐다. 단언코 얘기지만 묻을래 매자도 마을리자가 음역하는 글자예요. 네,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35년 동안 공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매자도요. 이 마을 이자가 음역할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자, 마을 이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해야 될 글자요. 그 다음에 비해야 될 글자는 가릴택이라는 글자인데요. 가릴택. 가릴택자 어려울 것 없이 오늘 또 한 번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죠? 네. 네, 오늘 또. 제방변호고 역불역자가 나왔어요. 역불역자. 제방변이 나오니까 최근에 우리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제방변을 손수변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 제방변이란 말 자체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어요. 앞에서 언급인데 이게 어떤 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말이다라는 근거가 오늘까지 남아있으면 문제가 안 돼. 근데 만들어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쓰이면서 오늘까지 이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오늘까지 이어오니까 그 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를 갖다 재개해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고 그래. 그래서 한자의 음을 갖다가 요글자가 마침 제주제자처럼 쓰인다고 해서 일부가 제주제자처럼 쓰이는데 한자 곁에부터 겹방자를 쓰면서 왼쪽에 쓰인다고 해서 변이 붙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제양이라고 하죠. 모양양자. 제자 모양처럼 생긴데 변에 쓰인다고 해서 제양변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중국에서는 이걸 제수변이라고 해요. 들제자를 써서. 제수방이라고 제수변이 아니고 제수방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이 부수자 책을 제가 최초로 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책까지 다 중국에서는 부수를 어떻게 명칭을 부르는지 그러니까 저도 다 조사를 해봤어요. 아주 옛날에. 예, 근데 이것은 제가 시를 취하지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신방변 이런 것들 갖다가 수신변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쓰는 수신변 이렇게 써요. 수신방 이렇게 쓰고. 또는 뭐 쌍임 이런 글자를 쌍임변 쌍임방 뭐 이런 식으로요. 쌍임방 이런 식으로 뭐 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글자의 특징을 따져서 후대에 붙인 명칭이 오늘날 쓰이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날 명칭인데 이게 중국 사람들도 정확하게 이 명칭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사람과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 글자가 음이 어이제자잖아 지금 들제자 이 아이제자하고 서로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글자의 특징을 따서 비롯된 명칭인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놀라지 마라 이런 식으로 뭐가 오르냐는데 저는 이쪽보다는 그냥 제주자 쪽으로 그동안에 얘기를 꼈던 거예요. 예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이게 들제자고 중국인 들제자하고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예전에도 몇 번 했어요. 저는. 사실. 자, 그 글자가 손이달라부터 어쨌든 간에 이게 손숫자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글자인데요.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린다는데 그거 빼놨어. 그런데 이게 손수변으로 하신 얘기인데 이거 전 동감해요. 사실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언어라는 것이 사회성도 있고 역사성도 있는데 사회성은 뭐냐 오래된 약속을 지키자는 쪽의 얘기고 역사성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거고 옛날 사람들 꽃이라고 하는데 곧 그랬어요. 곧. 이 자연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꽃이 된다고 치면은 거기를 끄떡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가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도 그리고 대중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대중들한테 이미 약속된 말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건 제가 능력이 있고 한자 교육 정책에 변화를 줄 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치면은 변형된 부수가 많지가 않아요. 10개 정도 있어. 그러면 간머리를 갖다가 진면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그렇죠. 타당성이 있는 얘기고. 근데 이제 변형된 글자 가운데에 이런 글자들 신방변, 마음신변, 뭐 후거나 뭐 그런 쪽인데
차후에 우리 선생님 가운데 우리 허문 선생님 말씀 주셨지만 영향력이 있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한다고 쳐도 아직까지는 대중성이 있는 이 책 같은 걸 쓸 때는 그렇게 이게 손수변 이렇게 써놓으면 왜 당신 그렇게 썼냐, 왜 당신 맘대로 하냐 그런 소리를 저항이 있어. 저항.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나는 제방류보다 손수변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해서 언급을 수가 있는데 책을 통해서 쓰거나 또는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동영상을 찍고 있으면은 전국의 어느 누구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항의를 받다 보면은 제가 상황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기존의 패턴을 저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네. 재방면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네. 결국 이거 손수를 나타내는 이제 그만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만 붙이면 그럼 되는 처음부터 거예요. 손수변 하면은 그런 구차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걸 안 하면은 하여튼 기존의 약속을 무너뜨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현장에서 이렇게 둘이서 몇 사람 모여서는 상황이 문제될 것이 없어. 근데 책으로 쓰거나 동영상을 봐서 전국적으로 보거나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여러 복잡한 과정이 생겨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 얘기요. 저는 그걸 온다고 생각을 해. 저도 교수님 말씀 뭐 거의 99%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바른 한자 연구회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더구나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부수에 대한 중요성을 제일 강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저는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저도 이쪽으로 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제가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과 근거를 가지고 책을 쓴다거나 하면서 접근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어. 근데 그 책을 쓰는데 제가 여력이 없는 상황이야.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책을 쓰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책을 쓰면서 공식화시키고 공식화시키면서 밀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다 이거예요. 네, 그러기 전까지는 공식화시킨 다음에 그럼 나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손수배로 하겠다 하고 선언을 하고 앞으로 다음 수업에서는 딱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시기상조다 이거야. 기존 패턴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교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뭐 다른 학자들이 누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는요 별도로 또 논의를 좀 하기로고요. 역자가 음역화를 해가지고 말씀드렸듯이 단문말에서 억, 석, 적, 척, 턱, 탁까지 온 글자예요. 탁에서 이 몸이 하나 더 택이 됐네요. 그래서 이 글자도 택이죠. 모택자예요. 혜택, 은택의 뜻인 글자. 이거 좀 선택을 뜻인 글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째 글자죠? 화순역도 442번째 글자를 끝내고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또 뭐